안녕하세요. 함께 트레이닝 센터 홍 대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 트레이닝센터의 팀장 고지민입니다. 네, 오늘 이제 지민 쌤이랑 저랑 아무래도 함께 트레이닝 센터가 제일 관심이 많은 스포츠라고 하면 당연히 야구죠. 그쵸. 네. 야구죠. 왜냐면 저도 선수 트레이너를 야구 때문에 시작하게 됐고 우리 지민 쌤도 야구를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 때까지 이제 야구를 하면서 실제로 저희는 야구 때문에 만난 그쵸.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것도 기회가 되면 재밌는 썰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좀 야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러닝입니다. 빠밤. 유튜브에서 컷 한번 해주고. 오늘 컷이 없지? 무편집 보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러닝. 그러니까 뭐 런닝이죠. 그쵸, 그 러닝 아닙니다. 러닝은 나가서 10km, 20km 뛰는 게 러닝이고 런닝이라고 하죠. 야구 용어입니다. 런닝. 런닝. 그래서 런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할 말이 많죠? 그쵸. 런닝으로 사실 선수들이랑도 항상 센터 찾아오는 선수들이랑도 런닝으로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사실 요즘도 한국에서 런닝을 정말 좀 불필요하게 시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뭐 에너지 대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봤을 때 좀 불필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나. 네,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런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게 부상. 그쵸, 그죠? 부상. 그러니까 런닝을 뛰어서 오버 트레이닝 때문에 부상이 온다. 햄스트링이 올라온다. 훈련량이 너무 많다. 뭐 이러한 좀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매스컴이라던가 많은 전문가분들이나 트레이너분들부터 해서 외국을 갔다 온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그 강조하고 있어요. 그쵸. 런닝이 뭐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이런 왈가왈부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우리 학생 엘리트 스포츠 쪽은 아직은 좀 많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고 팀장님이 좀 학창 시절에 좀 이런 런닝 훈련들이 좀 어땠는지 그런 거를 좀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제가 런닝을 좀 체계적으로 뛰어본 게 중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보통 초등학교 이제 제가 리틀 야구를 나왔으니까 리틀 야구 때는 사실 노는 시간도 더 많고 그런 체력 운동 개념이 전혀 없었는데 중학교 가고 나서 이제 보통 비 오거나 아니면 동계 때 눈이 많이 와서 그런 기술 훈련을 할 수 없을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사실 체력 운동이거든요. 근데 그 체력 운동에서 사실 빠질 수 없는 게 러닝이고 그 러닝을 정말 불필요한 비효율적인 러닝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뛰었던 것 같아요. 보통 야구 선수라고 하면 진짜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좀 치를 떠는 폴대폴이나 아니면 400m 트랙 네. 그리고 뭐 그런 운동들 그리고 뭐 초재기 뭐 계단 뛰기 사실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뛰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런 걸 뛰었는지 그냥 자기들 그 지도자분들이 그렇게 해왔던 거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시켰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좀 깨달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제가 힘들어서 그 지도자분들이 싫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니라 이런 생리학적인 그 과학 생리학적인 부분들이 확실히 그때보다 많이 발전이 이루어졌고 그런 데이터들을 좀 통합해서 봤을 때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불필요하지 않나? 야구 선수들한테 이게 진짜 필요한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야구를 하다 보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훈련을 받다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 체력이라는 단어에 모호함에서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구라는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대사적 특징이 있고 필요한 체력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순발력이라던가 힘이라던가 그러니까 순발력은 이제 영어로 우리가 말하는 파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떠한 체력 요소를 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냥 그런 개념 없이 체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심폐지구력에 이제 국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럼 심폐지구력 이게 이꼴 체력 이런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러닝이라는 이제 운동이 이제 결과물로 도출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지민 쌤이 고등학교 3학년 때죠. 그쵸.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실제로 지민 쌤이 이제 고등학교 이제 팀 트레이너로 잠깐 근무를 할 때 그때도 계속 하고 있었죠. 그때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일단 폴앤폴은 그 전에 있던 팀에서도 많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폴이면은 왕복하면 200이 넘거든요. 그쵸, 200 넘죠. 한 300 될 거예요 아마. 한 200, 300이 넘는데 그거를 막 40초, 50초 동안 죽어라고 뛰고 와서 한 10초 쉬고 또 뛰고 한 10대 개씩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체력이 안 좋은 친구들은 이제 뒤에서 점점 밀리면서 이제 또 혼이 나고 또 그렇게 해서 되게 과도하게 운동을 시켰던 것들. 그리고 초재기. 그리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콘 4개 해놓고 빠르게 뛰었다가 천천히 뛰었다 빠르게 뛰었다 천천히 뛰었다. 근데 그것도 내가 알기로 한 20초 정도씩 되게 길게 뛰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느 팀에서나 좀 반대했지만 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달리기라는 훈련 자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좋은 훈련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좀 야구 선수와는 좀 맞지 않는 훈련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폴대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폴대폴 몇 초 정도 잡고 뛰었었어요? 저는 좀 잘 뛰는 편에 속했어가지고 그죠? 38초, 40초. 네, 38초, 39초. 그러니까 네. 38초, 39초 정도 뛰는 걸 막 10대 개씩 뛴단 말이에요. 그쵸, 맞아요. 막 동계 때 막 네. 추워 죽겠는데. 그러면은 그 10대 개씩 뛰어 38초, 39초. 그러니까 근 40초 되는 그러한 인터벌 트레이닝인 거죠. 그 인터벌 트레이닝이 야구랑 진짜 연관성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나는 물어보고 싶은데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정말 실제로 야구를 했던 우리 고 팀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오신 게 있거든요. 그거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일단 이 트레이닝을 받는 목적 자체가 결국은 야구를 잘 하기 위함인데 야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야구가 정말 실제로 쓰이는 에너지 대사를 고려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메커니즘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일단 야구는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죠. 요즘 워낙 야구가 인기가 많으니까 야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수가 힘을 한번 쓸 때 정말 폭발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쵸. 타격도 마찬가지고 수비를 할 때 스타트도 마찬가지고 주루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으로 힘을 딱 씁니다. 근데 저희가 뛰었던 그런 폴앤폴 러닝은 폭발적이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렇죠. 그럴 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폴앤폴을 폭발적으로 뛰라고 요구를 하지만 그쵸. 그죠? 인간의 신체 구조상 40초를 폭발적으로 계속 뛸 수는 없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거는 기계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딥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면 야구 선수는요 기본적으로 야구 경기를 할 때 10초 이상 혹은 60m 이상을 뛸 일이 거의 없어요. 그쵸. 네, 이거를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투수 같은 경우는 수비할 때도 사실 뭐 끽해봤자 한 10m 한 10m 뛸 거예요. 앞에 그 번트 수비 그거 말고는 인필드 내야수. 그렇죠. 내야에서 그 10m 이거는 진짜 너무 적으니까 사실 투수는 좀 제외를 하고 야수를 생각해 봤을 때 야수 같은 경우는 일단 크게 주루할 때 뛸 일이 가장 많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홈에서 1루까지 27.43m입니다. 27.43m.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루간 거리가 27.43인데 2루까지 약 55m 조금 모자르게 나와요. 55m. 네, 55m 모자르게. 그래서 저희가 50m 이상 뛸 일이 2루타 쳤을 때 딱 그 정도. 혹은 뭐 주자의 루상 나가서 그때도 이제 타자가 2루타 이상 장타를 쳐야만 한 50m 이상
길면 뭐 1루에서 홈까지 뛰면 한 80m 뛰겠죠. 근데 그 상황도 정말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진짜 많지가 않아요.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진짜 찾아봤어요. 1년에 프로 선수 그 KBO든 MLB 선수든 2루타 몇 개 칠지. 혹시 몇 개 치실 것 같아요? 한 시즌에 그렇죠. 이루타? 한 시즌에. 한 시즌에 이루타? 네, 평균적으로. 그러면 한 시즌에 이루타. KBO가 144경기. 네, 144경기. 144경기에 네. 3할을 치는 선수다. 그렇죠. 그죠? 네. 그럼 타석이 몇 번 들어가지? 한 세네 번? 보통 그쵸 3-4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세네 평균적으로 많이 들어가면 한 600타석 들어가고요. 그리고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면 700타석이에요. 그러니까 600 타석을 들어가서 3할이면 네. 200번 정도는 그러니까 180번에서 200번 그쵸. 정도가 안타를 치는 치는 건데 그 네. 중에 그 중에 2루타가 그쵸 2루타가 몇 개 나올지 어림잡아서 2루타가 그래도 한 3분의 1은 안 나오나? 3분의 1이면은 저희가 안타 180개, 190개죠. 응. 그러면은 3분의 1이면 60개? 60개에서 70개죠. 그죠? 그 정도면 기록이에요. 아 그래? 진짜 기록. 3분의 1이 안 나오는구나. 3분의 1이 안 나와요. 그럼 몇 개 정도? 지금 2025년 9월 9일 기준으로 MLB 1등 선수가 37개입니다. 네. KBO 1등 선수가 구자욱으로 39개고요. MLB는 이제 저기 피트 알론소라는 선수랑 한 명이 또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37개예요. 근데 이 선수들이 나중 가도 50개 이상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치. 네. 50개 이상이면 진짜 기록이에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뭐 3루타를 또 친다고 해도 실상 경기 그 1년에 그렇게 장거리를 장거리를 하기도 그렇죠. 50m 이상 뛸 일이 거의 그쵸. 없어요. 진짜 거의 없어요. 근데 저희가 뛰는 러닝을 거리를 일단 그냥 진짜 좀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400m, 200m, 100m 이거를 봤을 때 이게 진짜 맞는 훈련인가를 생각해보면 너무 오류가 많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아까도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런 훈련들은 폭발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치. 이게 정말 야구 선수들한테 도움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타자들 좀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600타석 중에 네. 그 50번을 위해서 매일매일 런닝을 뛰는 게 막 진짜 맞냐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의미가 없죠. 심지어 2루타보다도 거리가 훨씬 길죠. 막 2배, 3배 되는 이런 거리들을 네. 그렇게 주구장창 뛰는 게 네. 맞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야수, 타자들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투수는 좀 어때요? 투수는 일단 러닝을 생각했을 때 진짜 투수가 왜 러닝을 많이 뛰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겠지. 지도자 분들이나 야구를 보시는 분들 어찌됐건 투수들은 109씩도 던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즘에야 109 안으로 던지지만 옛날에는 막 130개 막 완봉 맨날 하고,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경기에서 100개 이상의 투구수를 유지하려면 아무래도 그 모호한 개념, 체력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폴앤폴 같은 러닝이 도움이 되느냐, 그죠? 제가 생각했을 땐 전혀. 네, 진짜 전혀. 왜냐하면 제가 몸으로 해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러닝을 진짜 잘 뛰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팀에서 선두였어요. 네, 물론 저보다 빠른 친구는 있었는데 진짜 그 체력, 저희가 지금 흔히 좀 통용되는 이런 심폐지구력은 그 누구한테 지지 않았어요. 저 진짜 400m 트랙 뛰면 그 저희가 보통 10개 뛰면은 한두 개 남았을 때 쇼부라는 걸 해요. 쇼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들어오면 2개로 해줘가지고 오케이. 10개 뛸 걸 9개, 8개 줄여줘요. 그럼 이제 제가 잘 뛰니까 그런 걸 하면 한 진짜 7초? 56초 막 이렇게 뛰었었거든요. 그게 학년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그게 빨라졌는데 사실 실상 야구에선 실력이 전혀 늘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트레이닝 그 교육을 듣고 제가 몸으로 겪어보니까 오히려 그 순발력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훈련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런 훈련은 정말 필요가 없지 않나. 네. 근데 제가 그래도 100m도 느린 편은 아니었거든요. 한 12초 후반대 뛰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좀 러닝이랑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결국 순발력이라는 게 그 RFD, 저희가 이제
그 레이트 오브 포스 디벨롭먼트 그 순간적으로 힘을 내는. 근데 100m도 사실 물론 그 순간 그 육상에서 봤을 때 이런 스타트는 중요할 수 있지만 저희는 그거를 신경 쓰진 않으니까 그 훈련을 봤을 때 진짜 투수랑은 좀 맞지 않는 훈련이 아니었나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100m를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육상 선수처럼 진짜 각을 잡고 스타트를 한다. 왜냐면 육상 선수들은 그 스타트에서도 0.00 몇 초가 굉장히 그쵸.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RFD 개발에 굉장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물론 야구와의 그런 운동의 형태적인 부분들은 좀 다를 수 있으나 RFD 자체, 그러니까 힘을 생성해내는 그 속도를 만들어내기에는 오히려 10m, 15m, 20m 이러한 스타트가 포함된 굉장한 고밀도의 긴장감이 흐르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스프린트 훈련은 도움이 됐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난 지금도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 다만 야구 선수들이 100m를 뛸 때는 보통은 스탠딩 스타트에서 그쵸. 스타트에 목숨을 매는 게 아니고 한 2, 30m 최고 속도가 붙었을 때부터 이제 버티는 그죠?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중요시 생각을 했기 때문에 100m 훈련이 그래서 야구 선수한테 좋냐 나쁘냐 당연히 우리는 나쁘다라고 결론을 지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게 조금 더 야구 선수한테 핏하려면 그죠? 20m, 30m 그러한 것들 RFD나 순간 스피드, 힘을 생성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중요시 여겨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100m도 사실 길거든. 맞아요. 길어요. 100m 아까도 얘기했잖아. 100m를 뛸 일이 없다니까. 뛸 일이 없어요. 저기 그 뭐라 그러죠? 담장 안 넘어가고 홈런 치는 인사이드 파크 홈런 같은 경우가 110m 조금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한 시즌에 몇 명이나 나오냐고. 거의 1년에 한 번 볼까 볼까 말까 말까 정도. 하잖아요. 네, 그쵸? 진짜 볼까 말까 한 정도. 그것 때문에 그걸 뛰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저격을 하고 있는 이 런닝의 이제 초가 뭐 한 40초 거리로 따지면 300m, 400m 이런 장거리 런닝들 초재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그 이제 좀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이러한 체력 요소, 그러니까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시스템을 두 개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무산소와 유산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산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동의 강도가 너무 높은 거지. 너무 빠르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이 산소가 내 코로 입으로 들어와서 폐를 지나서 심장을 지나서 세포까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 보니까 내가 저장하고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크레아틴 인산 그러니까 ATP 저장하고 있는 거를 쓰고 또 그걸 빠르게 재합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무산소성 에너지 대사를 통해서 이제 몸을 굴리는 거죠. 그쵸. 유산소는 운동의 강도가 낮다 보니까 호흡을 할 여유가 있고 내가 코 입으로 숨을 들이마셔서 얘가 산소가 세포까지 전달이 되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편하게 많이 고효율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강도에서는 유산소 운동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산소와 무산소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크레아틴 인산을 사용을 하는 이런 대사 과정은 극초반에 우리가 뭐 100m 스프린트를 뛰면은 뭐 한 10초에서 뭐 짧으면 8초에서 10초 정도에 막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따져보면 2초, 3초는 내가 근육에 저장하고 있는 ATP를 써요. ATP는 계속 저장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ATP가 어려울 텐데 좀 미안합니다.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ATP를 우리 몸에 이제 에너지 저장 창고에 이제 그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물질이잖아요. ATP가. 그쵸. ATP가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막 방출해서 2초 정도, 3초 정도를 전력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초가 넘어가고 그럼 뭐예요? 이제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놈이 야 ATP가 너무 많이 분해됐네. 야 다시 ATP를 분해된 거를 재합성하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다시 만들고 그 크레아틴 인산 저장량도 결국에는 10초 정도 운동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 저장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초가 넘어갔는데도 고강도 운동을 지속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해당 과정을 통해서 젖산,
피로 물질은 아니에요. 피로 물질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로를 쌓으면서 하는 이제 무산소성 에너지 대사 과정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2초, 3초 정도는 내가 저장하고 있는 에너지를 쓰는 거고 한 3초부터 10초 정도까지는 크레아틴 인산을 사용을 하는 거고 그런데도 무산소성 대사 과정을 많이 써야 되는 고강도 운동을 지속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해당 과정을 쓰는 거예요. 피로가 쌓이면서. 그럼 이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감을 해보면 알아요. 100m를 많이 뛰다 보면 그래 100m 끝까지 쭉 밀 수 있어. 근데 육상 선수도 100m 마지막에 페이스가 떨어지잖아요. 그쵸.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해도 그거는 결국에 내 크레아틴 인산이 더 이상 그 에너지를 버퍼링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더 제공을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길어지면 결국에 400m, 300m 이런 것들은 그 극초반에 사용하는 에너지 대사와는 별 관계성이 없다. 결국에는 우리가 젖산 내성, 젖산을 얼만큼 많이 쌓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뭐 해당 과정을 얼만큼 잘 굴리냐 그렇게 해서 그 순간적으로 오래 버티는 거. 그러니까 40초, 30초는 사실상 파워, 순발력의 개념이 아니고 파워 지구력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윙게이트 테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30초 동안 무거운 추를 달고 우악 해서 30초 동안 그 사이클을 탄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피크 파워를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하고 언제 정도의 파워가 떨어지는지 그렇게 했을 때 그 토탈 이 사람이 얼만큼의 파워를 내는지 파워의 지구력 그러니까 파워를 얼만큼 지구력 있게 끌고 갈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30초예요. 왜 30초겠어요? 요때까지가 우리 인간이 우리의 최고의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거의 30초예요. 근데 이 훈련을 이제 러닝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까 투수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몇 초 걸리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운드에 있어. 자, 내가 이제 공을 던져야지 하고 이제 플레이트에 체중을 딱 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공이 손을 떠날 때까지 몇 초 정도 걸릴까요? 보통은 이제 와인드업을 할 때는 초를 재지는 않는데 보통 세트 포지션이 이제 그 도루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초를 종종 재거든요. 근데 그게 1.3초 나와요. 그러니까 1.3초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1.3초면 꽂히는 것까지 1.3초 아니야?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그 네. 손에서 떠나가지고 포수 밑에 딱 들어오는 네. 것까지가 그러면 1.3초. 진짜 공 던질 때 1초가 안 걸린다는 그러니까. 뜻이거든요. 그러면 투수라는 포지션의 사람들은 에너지 대사가 어떻게 굴러가는 거냐면 2초, 3초가 안 걸리잖아. 그쵸. 그러면 내 몸에 저장돼 있는 ATP를 가지고 공을 세게 던질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죠? 그러고서 우리 그 다음 투구까지 몇 초? 이제 그러고 공을 받고 요즘은 이제 그 20초 룰이 20초 룰이 생겼으니까.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보통 20초를 다 채우진 않으니까 보통 투수들 보면 한 5초, 4초 남기고 던지거든요. 그러면 15초. 그러면 그쵸 한 15초. 근데 저기야? 그 20초 룰이 투수가 공을 잡고 받고 20초야? 마운드 저거 플레이트 밟으면 아마 그때부터 20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뭐 에너지를 회복할 시간이 사실 20초 정도 그쵸 20초. 최소 정도. 15초 정도는 있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쵸 20초, 15초, 20초. 그럼 우리 몸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몸에서 가지고 있는 ATP를 우악 써가지고 공을 집어 던지고 그죠? 그러고서 20초 정도 회복할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사용이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크레아틴 인산이 빨리빨리 와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주기도 하겠지만 운동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럴 때 유산소성 대사 과정을 통해서 빠르게 ATP를 막 재합성해주는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젖산은 피로 물질이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젖산이 쌓인다, 피로가 쌓인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30초 달리기, 40초 달리기 그 파워 지구력 해당 과정을 많이 경험시킨다고 해서 사실상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좀 알고 가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조금 나중에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지만 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저강도 러닝, 뭐 조깅, 그러니까 저강도의 진짜 찐 유산소 운동들 이런 것들이 아니면 사실상 30초, 40초 그 애매한 사이클 그리고 400m 뛰면 아무리 야구 선수 체력 좋아도 7, 80초 걸리거든요. 그쵸. 그죠? 한 맞아요. 80초 걸릴 거예요. 네, 나도 내가 인터벌 뛸 때 80초 언저리에서 뛴단 말이에요. 야구 선수들이 나보다 좀 더 빠르겠지? 그래서 선수 난 동호인이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 7, 80초 막 젖산을 쌓으면서 그러니까 해당 과정을 막
겪고 막 그런 것들. 근데 결국에 400m 인터벌 트레이닝 자체가 마라토너들이 젖산 역치를 뒤로 밀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강도로 계속 훈련할 수 있는 그 강도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훈련인데 의미가 없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아예 핀트가 다른 맞아요. 훈련이에요. 완전 오히려 그 퍼포먼스를 저해할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이 아닐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퍼포먼스 저하 얘기가 좀 나왔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저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팀장님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를 계속 했지만 야구라는 스포츠는 그 진짜 1, 2초 안에 힘을 쓰는 스포츠인데 저희가 그런 장거리 러닝 같은 경우는 힘을 만들어내는 방식 자체가 신경 전달 같은 방식 자체가 1, 2초 만에 힘을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좀 지속적으로 힘을 쓰는 방식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야구를 할 때 기술을 발현을 할 때 그 저희가 전이라고 하죠. 그 기술 전이에 정말 도움이 안 되지 않나. 그리고 그렇죠. 야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이제 저희가 보통 트레이닝을 할 때 고려하는 것들이 이제 그 그라운드 컨택 타임, 이제 지면에 닿아 있는 시간, 그리고 지면 발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장거리로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세게 밀어내는 것보단 그 관성을 계속 쭉쭉쭉 차고 나가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야구랑 아예 관련이 없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그렇지. 네, 맞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얘기를 들으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분들 있어요. 밸런스 잡으려면 러닝 뛰어야 돼. 밸런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이해했었냐면, 아니 그 내가 물어본 적이 있어. 그 감독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 어떤 감독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투수가 이제 밸런스가 너무 안 나오니까 계속 러닝을 뛰더라고. 러닝을 계속 뛰는 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래가지고 쟤는 왜 자꾸 뜁니까? 물어봤더니 밸런스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대한민국 엘리트 야구, 이게 저희가 비웃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근데 현실이에요. 맞아요, 현실이에요. 그 밸런스를 잡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달리기를 하면 생각을 좀 명확하게 맑게 할 수 있거든. 그러면서 이게 정신적인 치료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아까 지민쌤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밸런스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 야구의 밸런스와는 크게 관계가 없다. 달리기 동작 자체는. 그쵸. 근데 그 동작을 1시간, 2시간 한다고 해서 어떤 밸런스가 생기며, 그러니까 가끔 그런 생각도 해. 너무 옛날에는 스포츠가 발달되지 못해서 웨이트 트레이닝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달리기를 많이 뛰면 다리에 그래도 안 뛰는 것보다 힘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엔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좀 도움이 됐나? 그게 안 버려지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지만 우리는 지금 2025년에 살고 있다는 거. 오타니가 지금 뭐라 그러지? 이도류 오타니가 나와가지고 지금 세상을 찍고 있는데 아직도 그러면 PD님 알았으면 이거 좀 잘라줘. 근데 오타니 얘기하셔서 어. 제가 오타니 되게 좋아하니까 그치. 이제 오타니 훈련 방법 이런 걸 찾아보고 싶었는데 사실 오타니 훈련 방법 같은 거 나와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타니 유튜브 보면 데드리프트 막 265 막 3개씩 뽑고 진짜 그런 순발력 운동을 진짜 순발력을 좀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순간적으로 지면을 강하게 밀어내는 것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타니 만다라트 표를 봤어요.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오타니 만다라트 표에는 러닝에 관련한 목표가 1도 없었어요. 없어. 네. 없어. 차라리 뭐 스쿼트를 몇 킬로 하겠다.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이 그게 있었지.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닌데 오타니도 아는 거예요. 러닝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오늘은 러닝에 대해서 얘기할 거지만 이게 되게 재밌는 주제잖아. 그렇죠. 어떠한 움직임,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더라도 내가 고 팀장님이랑 얘기하면서 심지어 왼다리 오른다리가 발현해야 되는 그 움직임의 특징, 그 RFD의 속도 뭐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런 트레이닝에 관련한 다음에 올라갑니다. 다음에 올라갈 거니까 다음에 또 봐주시고. 근데 이게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재밌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들이 있다. 러닝이 워낙 뜨거운 감자다 보니까 그렇죠. 오늘 뜨거운 감자에 좀 소화기를 좀 뿌려보려고. 이게 좀 말이 돌 수 있는데 제가 어제 자료 같은 거 찾아보다가 2015년
뭐 그때 당시 이제 러닝 관련한 이제 감독들 하나 이글스 뭐 이런 그 기사가 실제로 올라왔었어요. 2015년이면 김성근 감독이 한화에 있을 있었고, 때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삼성이 우승을 했는데 제가 맞아. 미안해. 네. 왜 그러냐면 네. 내가 그때 딱 야구 쪽에 이제 입문해서 아, 한창 막 기사가 막 뜰 때였어. 엄청 뜨거웠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랑 뭐 이제 삼성이 뭐 훈련을 어떻게 시킨다 이런 기사들이 났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중점이 러닝이었거든요. 하나에서 이제 핫했지. 고치 이제 동계훈련 저 전지훈련을 일본으로 가가지고 하나 선수들이 평소보다 러닝 훈련량이 엄청 많아졌다. 그래서 뭘 뛰었는지 보니까 뭐 200m 언덕 뛰기, 뭐 폴대폴 뛰기. 그러니까 그거를 오전에 뭐 캐치볼 하고 뭐 퐁고 같은 거 하고 계속 그거를 뛰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게 맞나 싶어서 제가 하나 그 연도의 기록을 봤어요. 어쨌든 그 시즌에 이제 전지훈련에서 한 것들이 결국은 한철 이 한 시즌 그치, 농사를 농사니까. 지어서 결과를 보는 거잖아요. 진짜 폄하하는 게 아니라 처참했어요. 보통 투수가 못해도 1인분을 한다고 치면 이닝 수를 보통 한 150이닝 막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방어율이 못해도 한 4.5 정도는 나와야 보통 이제 4.5면은 6이닝에 3실점이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밥값 했네라고 보는데 그때 당시 하나 투수들 평균 자책점 다 5점대, 5.8 진짜 그냥 완전 개판 났었어. 그걸 보고 물론 그거 하나 가지고는 볼 수는 없는데 그게 진짜 맞나 그 생각이. 저희는 하나 이글스 팬, 우리 대전 사람 저희 하나 이글스 팬입니다. 네, 저는 물론 지금 하나가 올해 잘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적당히 끊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야구적인 기술적인 그리고 체력적인 이런 훈련의 요소로도 있겠지만 나는 러닝을 이제 학생 스포츠에 좀 국한해서 바라보면 우려되는 게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러닝을 들어가는 날은 사실 그 어떤 트레이닝도 먹히질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다리가 다 풀려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시키고 싶어도 파워 트레이닝을 시키고 싶어도 물론 근력 운동과 파워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러닝을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 몸의 DNA는 자극을 하나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근력 운동하고 파워 운동하고 밸런스 훈련한 다음에 지구력 운동을 해. 그러면 그게 오각형으로 다 좋아져?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DNA에서 헷갈린단 말이야. 야, 우리는 이제 오늘 잘 거야. 자면서 몸을 회복시킬 거야. 오늘 몸을 회복시킬 건데, 야, 우리는 지금 파워를 만들어야 되냐? 뭐 근육량을 만들어야 되냐? 뭐 지구력은 뭐 도대체 우리 몸은 어떻게 성장시켜야 돼? 오히려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심지어 2015년, 6년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야구팀에 이제 막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할 때인데 그때 내가 이제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너무 궁금해서 NFL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많이 물어보고 주변에 이제 선수 트레이너 선생님들한테 많이 물어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약간의 트렌드성이 뭐였냐면 우리가 보통 운동 스케줄을 짜면 웨이트하고 뭐 유산소하고 뭐 웨이트하고 유산소하고 이렇게 해서 뭐 주 3일 아니면 주 2회 이렇게 해서 뭐 월수금 화목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크로스해서 넣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NFL에서 유행했던 게 웨이트를 앞쪽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화수 웨이트를 해버리고 나머지는 지구력 훈련이나 기술 훈련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 자체가 DNA가 일관성 있는 자극을 받아야 근력이 효율적으로 올라간다 이거야. 근데 나는 학생 스포츠에서 러닝을 좀 많이 뛰면 일단은 그러한 비효율적인 실제로 선수들의 신체적인 부분들이 성장할 수 없는 것들이 좀 걱정이 되고 결국에 스케줄이 너무 과도하다. 그렇죠, 맞아요. 그나마 요즘에는 학생 스포츠가 좀 환경이 좀 변했죠. 왜냐면 옛날에는 수업도 안 들어가고 오전 오후 야간 운동하고 거기다 막 런닝 뛰고 막 특타 치고 이래버리면은 이제 너무 과도하지 않았나. 뭐 요즘에는 그래도 학교 수업을 빠질 수가 없으니까 훈련 양이 좀 많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좀 많이 아쉽죠.
그쵸, 많이 아쉬워요. 네. 네. 오버 트레이닝을 하는 건데 좀 맹목적인 오버 트레이닝이 좀 된다. 맞아요. 어쨌든 저희가 트레이닝을 하는 게 앞에서도 음. 얘기했지만 결국 야구를 잘하기 위함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한번 재차 질문을 했을 때 이게 야구에 진짜 좋냐라고 하면 사실 정말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시키는 사람 중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시키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쪽에 정말 관심이 많으니까 특히 미국이 MLB가 야구를 진짜 잘하잖아요. 그래서 걔네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훈련을 받는지에 대해서 뭐 영상 관련한 영상도 보고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분이 뭐 영상을 자그맣게 올린 걸 봤는데 미국은 아마추어 선수들도 그 수준별로 진행을 한대요. 근데 그 거리도 한 40피트, 짧은 거리, 진짜 한 40야드, 뭐 30야드, 뭐 이렇게 구간별로 해서 그 기록을 재고 영상을 찍어서 그 뛰는 폼까지 그렇지. 본대요. 그렇게 해서 빠른 애들은 빠른 데에서 그 빠른 데에서 하고 뭐 A, B, C 이렇게 나눠가지고 C에서 이제 해가지고 좀 좋아진 B로 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으로 훈련을 하고 또 뛰는 폼도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달리기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작 그 인시즌 들어가면 안 한대요. 안 하고 그치. 그냥 베이스 러닝만 한대요. 왜냐면 할 수 있는 그 스케줄에 짬이 안 나. 네. 인시즌에는. 네, 그렇게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진짜 딱 머리를 한 대 맞은 것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좀 멍해지기도 했고 저도 이제 그 트레이너 막 시작했을 때 느꼈거든요. 러닝을 시킬 때 그 수준에 맞게 안 시켜요. 그냥 똑같이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느낄 거예요. 그 잘하는 애들은 잘해요. 왜냐면 얘는 타고났으니까. 타고났는데 거기에 뭔가 근지구력이 좋아지고 어쨌든 그걸 뛰면 안 좋아지진 않을 테니까 어쨌든 약간의 발달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는 계속 좋아지는데 그 수준에 못 미치는 선수들은 계속 발달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소화해낼 수 없는 운동량이기 때문에 운동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선수들의 좀 발전을 막는 그리고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노력하는 거에 비해 뭔가 이런 그 결과가 안 나오는 좀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저는 또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야구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인터벌의 폐해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인터벌의 폐해 뭐냐면 인터벌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러닝이 이제 인터벌 훈련이니까 인터벌 훈련에 이제 팀 단위로 하면 제일 좋은 건 누군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니까 같이 훈련을 종료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지. 근데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럼 과연 그렇게 해서 죽어라고 힘들게 뛰는 게 마냥 좋은 훈련이냐. 왜냐면 달리기가 빠른 친구들하고 느린 친구가 같이 뛰면 느린 친구는 한 7, 8개 되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앞에 있는 애는 계속 그걸 이겨내면서 뛴단 말이에요. 그럼 얘한테는 적정한 훈련일 수 있지만 얘한테는 오버 트레이닝일 수 있거든. 그러면은 이게 시즌이 그러니까 훈련이 계속 지나가다 보면 얘는 계속 좋아지는데 얘는 계속 8개 하고 떨어지고 7개 하고 떨어지고 오버 트레이닝 하니까 퍼포먼스 더 떨어지고 코치님한테 더 혼나고 자신감 떨어지고 운동하기 싫고 집에 가.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래서 인터벌의 폐해라고 나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인별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맞아요. 이러한 인터벌은 야구에 필요가 없죠. 없습니다. 네, 진짜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내가 우려했던 거 이제 첫 번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좀 민감한 문제인데 짧게 언급만 하고 갈게. 나는 체벌성이 너무 큰 것 같아. 그렇죠. 맞아요. 이거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운동을 체벌로서 사용하는 건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기 싫어지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렇죠. 최고의 방법. 그게 어리면 어릴수록 더더욱. 맞아요. 네, 그래서 항상 운동에 대해서는 성공 경험을 심어주시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네,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챕터를 좀 넘어가 봅시다. 우리 지금 너무 신나게 까가지고 사실 한 2시간도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밤새 얘기할 수 밤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어떤 러닝 훈련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PD님 한번 끊어서 갈까요? 그냥 할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무편집본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보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 거야. 자, 그래서 어떤 러닝 훈련을 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 우리 인터벌 훈련과 스피드 트레이닝에 대해서 좀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일반인 버전으로 네. 인터벌 트레이닝이랑 스피드 트레이닝이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뭐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일반인 기준. 쌤은 어차피 다 알 거니까 잘 모를 거란 말이야. 그렇죠. 인터벌은 그 모호한 개념 있죠. 체력, 그렇죠. 지구력. 지구.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젖산 역치를 좀 높은 지점에서 나타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시속이라고 하면 좀 어렵구나. 내가 4분 페이스로 뛸 수 있어. 그 인터벌을 하면 4분 페이스로 쭉 뛸 수 있는 페이스가 3분 50초로 줄어들고 3분 그쵸. 40초로 줄어들고, 이러한 젖산 역치, 그러니까 내가 피로를 쌓지 않고 빠르게 뛸 수 있는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스피드 트레이닝은 뭐냐? 말 그대로 스피드 트레이닝입니다. 오래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순간적으로 스피드를 얼마큼 빠르게 낼 수 있느냐를 결국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벌 트레이닝은 왜 인터벌이냐면 인터벌을 주는 거예요. 뛰고 쉬고 뛰고 쉬고 뛰고 쉬고. 근데 이 쉬는 게 불완전 휴식일 수도 있고, 불완전 휴식이면 이제 조깅이 되겠고, 완전 휴식해서 가만히 퍼져서 쉬다가 자 이제 뛰자 하고 다시 뛸 수도 있고, 이러한 인터벌 트레이닝이 있다라고 하면 스피드 트레이닝은 한 번 쉬고 한 번 죽어라고 뛰고 쉬는 거예요. 한 번 죽어라고 쉬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터벌 트레이닝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사실 야구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그렇죠. 결국에 야구에서 필요한 거는 스피드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왜? 아무리 투수라도 충분히 회복할 시간이 있고 그 운동을 한 번에 힘을 쥐어 짜내는 그 초가 2초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2초 동안 내가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쏟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지. 그죠? 그거를 막 20초, 30초씩 버티는 능력은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스피드 트레이닝을 어떻게 훈련하냐면 우리가 이제 사이클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실제로 우리 원장님이랑, 그러니까 대표님과 코치님이 실제로 사이클 선수예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은, 대표님은 이제 경륜 선수인데, 경륜 선수들 스피드 트레이닝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최고 파워 훈련? 모르겠어요. 피크로 한 10초 타요. 그리고 10분 쉽니다. 저도 제가 이제 가르친 선수가 BMX 선수 있는데 그 선수도 약간 그런 식으로 그죠?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10분을 휴식하냐면 최고의 몸 상태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벌을 하면 휴식이 짧고 불완전 휴식하거나 이러면 이렇게 회복을 100% 다 하지 않기 때문에 초가 점점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건 뭐예요? 스피드 트레이닝, 내가 순간적인 스피드 파워를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에 내가 가진 최고의 퍼포먼스를 자꾸 내 몸에 노출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자전거로 따지면, 아니다, 우리 야구를 이야기를 해보자. 내가 구속을 늘리고 싶다면, 저는 뭐 야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만약에 150을 던지고 싶다면 내 구속이 148이야. 그럼 148로 던질 수 있게 연습을 해야지. 148 이제 힘들어서 145, 140, 138 나오는데 그걸 계속 던지는 건 의미가 없다. 혹사지. 혹사죠, 그거. 그게 인터벌 트레이닝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고 뭐예요? 한 번 빡 던져놓고, 물론 어깨가 식으면 안 되겠지만 충분히 내가 에너지를 회복을 하고 다시 전력으로 던질 수 있고 전력으로 던질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 구속을 늘리는 트레이닝은, 그런 투구는 하루에 몇 번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찬스가 몇 번밖에 없어. 그런 훈련을 해도 모자를 판에 계속 뛰어다니는 건 쉽지 않다. 그건 좀 애매하다. 맞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짧은 거리를 폭발적으로 100%로 전력으로 뛰는 걸 반복하되 쉬는 시간을 좀 길게 가지세요. 못해도 3분, 5분 그런 식으로 대신에 전력으로 하던지. 나는 오히려 달리기보다는 난 플라이오메트릭이 맞다고 봐. 맞아요. 진짜 플라이오메트릭이 맞고, 그리고 또 좀 선수들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게, 그런 단거리 뛸 때 마인드셋부터 진짜 제대로 제일 갖고 가야 중요하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단거리 뛰었을 때 마인드가, 그때 이제 힘드니까 단거리 뛴다 그러면 개꿀. 왜냐면 맨날 포텔포 뛰다가 한 30m 단거리 뛰면 기분 좋아요. 안 그럼. 힘드니까.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냥 뛰어요. 물론 전력으로 뛴다고 하지만 뛰어요. 갔다가 걸어서 와요. 다시 또 뛰어요. 계속 이거 해서 끝내요. 그러면 끝. 그러면 이게 결국은 저희가 단거리를 뛰려고 하는 게 폭발적인 스피드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돼버리면 그냥 노동이죠. 그렇지. 진짜. 칼로리 소모한 거지. 네, 칼로리 소모한 거죠. 그래서 애초에 들어가기 전부터 내가 어떻게 힘을 폭발적으로 쓸 건지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초를 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당연히 해야지. 초를 재야만 내가 폭발적으로 뛰었는지 아니면 이번에 폭발적으로 못 뛰었는지 그리고 저 목표가 생기면 내가 그거를 잡기 위해서 또 움직임이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옆에서 코치나 트레이너가 계속 강조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항상 오면 선수들 상담할 때 물어봐요. 너 몇 미터 몇 초 뛰어? 몰라. 한 명도 한 명도 몰라. 한 명도 몰라요. 몰라. 물론 저도 그때는 잘 모르긴 했는데 이게 좀 많이 아쉽지 않나. 네. 그게 저는 진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투수는 내가 스타트를 하잖아. 아, 네. 그죠? 네. 그러니까 투수 자체는 그러니까 야수들은 수비를 하면서 혹은 타자를 볼을 배팅을 하면서 보고 들어오는 정보를 분석해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 스타트할 때 뭐 박수를 쳐준다거나 맞아요. 뭐 그거 진짜 중요해요. 휘스를 한다거나 하는데 투수도 이걸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봐. 왜냐면 투수들은 내가 주도적으로 공을 던지니까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무언가를 듣고 분석하고 반응을 해서 빠르게 뛰쳐나가는 게 이게 결국에 RFD 생성에 굉장히 중요하다. 근신경계가 어떠한 신호에 의해서 명령을 내리는 이 체계가 빨라질 수 있다. 그럼 이것이 결국에 근육을 수축하는 속도라든가 신경 전달 속도를 굉장히 높여줄 수 있다. 그쵸. 이러한 반응 속도 이런 것들도 난 투수들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투수들 같은 경우는 난 심지어 그런 것도 봤어. 뒤에서부터 뛰어와가지고 시작해 확 뛰어나간단 말이야. 자기 템포에 맞춰서. 그게 아니라고. 투수들도 박수치고 스타트하고 반응하는 것들 같이 해줘야 된다. 이왕 하는 거 그잖아. 투수들도 번트하면 수비하러 가야 되고 그쵸. 맞아요. 공을 던지는 이 릴리즈가 나가기 직전에 그럴 때 있잖아. 아 좆됐다. 그럼 그거에 반응해서 틀어가지고 무언가 움직임을 변형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머릿속에서 내 손의 감각을 정보를 받아들여서 분석해서 판단해서 다시 운동신경을 제어할 수 있는 이 사이클이 빨라져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쵸. 이런 것들은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트레이닝 이야기를 할 때 또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래서 몇 미터를 좀 뛰어야 되냐 통계적으로 요거는 지민쌤이 한번 정리를 좀 해주는 게 저는 일단은 투수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30m 이상은 안 뛰는 게 그냥 진짜 그냥 퍼포먼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진짜 10m, 20m 이 정도 거리가 괜찮지 그렇죠. 않을까. 그리고 또 그런 훈련들을 되게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갔다가 끝내는 게 아니라 턴을 해서 차고 나오는 왕복으로.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뭐 셔틀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서 그 브레이크를 밟고 밀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을 저는 진짜 추천을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보충 설명을 하자면 투수의 앞발은 굉장히 감속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타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타격과 투수 모두 다 앞발은 결국에 감속을 하고 정지해서 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한 자연스러운 밸런스를 만드는 건 롱런이 아니고 결국에 잔발치고 돌아 뛰어나오고 맞아요. 이러한 내 몸의 중심을 갖고 놀고 감속을 했을 때 내 근육의 이런 신장성 수축이라던가 이러한 반응들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이러한 러닝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충을 해주고 싶고 그러면 야수들은 그리고 투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봐요. 투수가 진짜 흔히 말하는 그 이닝을 끌고 가는 투구수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건 그냥 피칭할 때 투구수 점진적으로 늘리는 거예요. 네. 왜냐면 투구라는 행위 자체가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저희가 뛰는 건 사실 선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강한 회전 움직임이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그 투구처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냥 투구 어쨌든 투수들이 러닝을 뛰려고 하는 게 투구수를 늘리기 위함이면 그냥 점진적으로 투구수를 늘리면 되지 않나. 맞지? 왜냐면 아예 운동 자체가 달라. 선형적인 운동과 회전이 가미된 운동은 쓰는 근육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쵸. 다른 움직임이기 때문에 또 다르게 에너지 대사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 네. 부위들이 결국에 트레이닝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진짜 투수들한테는 필요한 것들이 차라리 뭐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좀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저강도 유산소 아니면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이런 스피드 아니면 플라이오메트릭 같은 것들 플라이오메트릭에 조금 뭐 회전 동작을 가미한다거나 메디신볼을 쓴다거나 사실 이런 트레이닝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쵸.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야수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해요. 야수는 어쨌든 야수도 마찬가지로 선형 움직임이 많지 않습니다. 보면은 오버런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야수 같은 경우는 수비할 때 주루할 때 결국은 눈으로 보고 뛰거든요. 제일 중요해.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일단은 주루 같은 경우는 그냥 뛰는 걸로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비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개념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수비 같은 경우는 일자로만 뛰는 게 아니라 이런 진짜 멀티한 이런 방향으로 뛰기도 하고 그리고 뛸 때 그냥 안 뛰거든요. 공을 봐요. 보면서 네, 뛰어야지. 공을 보면서 뛰어야 되고 그리고 거리도 짧아요. 보면은 수비할 때 거리 되게 길 것 같은데 메이저리그 선수들 그 유격수 기준으로 봤을 때 수비 제일 잘하는 선수가 보면 한 80피트 몇 미터 안 가더라고요. 보통 80피트면 20미터 내외니까 거기에 이제 반응 속도 같은 것들 이제 오퍼튜니티 타임이라고 해서 기회 시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투수가 공이 손에 떨어져서 타구가 날라오는데 이 수비가 잡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내야 같은 경우는 5초. 네, 보통 5초에서 진짜 빠른 거는 막 3초, 2초. 근데 그건 이제 정면 타구 아마 기준인 것 같고 사이드로 갔을 때 5초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야수들은 러닝 훈련 같은 거를 사실 야수들은 더 뭔가 이런 좀 방향성을 갖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반응, 눈과 이런 협응을 좀 고려한 러닝 훈련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조삼모사한 얘긴데 결국에는 야구 선수는 야구를 맞아요. 해야 됩니다. 맞아요. 저희는 트레이너거든요. 우리는 트레이너라서 트레이닝을 막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런 체력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야구 선수는 야구를 해야 된다. 축구 선수는 축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옛날에 2002년 월드컵 때 물론 체력 훈련이 막 고강도였다. 근데 막상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는 그냥 막 인터벌을 뛴 게 아니고 축구를 하지만 그 안에서 그 에너지 대사를 쪼개서 잘 쓸 수 있게 굉장히 좋은 훈련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를 하지만 그걸 에너지 대사로 쪼개서 인터벌성이 걸릴 수밖에 없는 축구 훈련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야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난 사실 폴앤폴 뛸 거면 그 뭐라 그러지? 주루 훈련? 베이스 러닝. 베이스 러닝. 네. 베이스 러닝을 하던지. 그렇죠. 베이스 러닝. 그죠? 그게 제일 좋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네. 외야 펑고를 좀 더 쳐주든지. 그렇죠. 저는 차라리 외압하고, 그게 네, 맞다고 그게 봅니다. 오히려 선수들을 퍼포먼스를 좀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뭐 폴대폴 얘기를 하고 아까 계속 트랙 얘기를 했는데 실제 선수들이요. 야구 선수 진짜 빠른 선수들 최고 속도 시속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글쎄. 축구 선수보다는 느리지 않나? 그렇죠. 축구 선수보단 느리죠. 보통 오타니가 유명하니까 오타니가 보통 한 28, 29 정도 나오는데 오. 그게 이제 상위 한 30% 정도고요. 미국에서 이제 제일 빠른 선수가 바비트 주니어라고 해서 그 선수가 시속 한 32km, 33km 나와요. 엄청 육상 빨라요. 선수인데? 그렇죠. 거의 그 정도죠. 근데 저희가 폴테폴 400 트랙을 뛸 때 시속 30 몇 킬로 뛰냐? 못 뛰어요. 절대 못 절대 뛰어요. 못 뛰지. 네, 절대 못 뛰어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야구 선수는 야구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지구력 훈련, 유산소
그러니까 유산소는 아니에요. 사실 30초, 40초면 유산소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그쵸, 유산소. 이런 지구력 훈련이 그래서 야구 선수한테 필요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야구 선수한테 진짜 필요한 체력 운동은 뭐다? 런닝 아니고 생각보다 러닝입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이야기를 했죠. 런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런닝은 야구 용어입니다. 런닝은 야구 용어고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투수 이야기를 또 잠깐 해보면 한 번에 힘을 쓰고 한 20초라는 시간 안에 빨리 내 몸의 에너지를 다시 채워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결국에 채우려면 가장 효율이 좋은 건 유산소예요. 우리가 산소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세포에서 산소를 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많이 생성해낼 수 있어야만 우리가 빨리빨리 회복을 하고 더 많은 투구수를 확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산소성 능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러면 결국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 모호한 체력이라는 단어 때문에 힘듦을 계속 참다 보면 좋아지겠지라는 환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듦을 그냥 계속 맹목적으로 참는 거야. 참다 보면 체력이 좋아질 거야. 힘들 때 하나 더 해야 늘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오히려 유산소성 체력, 그런 회복력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저강도 유산소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 맞아요. 아까 전에 중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웨이트 트레이닝을 월화수로 몰아서 하고 유산소 훈련을 뒤쪽에서 하는 이유가 결국에 우리가 하루에 유산소 운동도 하고 무산소 운동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하고 파워 운동도 하고 해가지고 오각형으로 다 발달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에 유산소는 유산소를 해야 돼요. 그냥 죽어라고 뛰면 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긴 늘겠지. 안 하는 것보다 늘겠지만. 그쵸. 그럼 결국에 저강도 운동을 해서 내 미토콘드리아를 더 건강하고 더 밀도 있고 더 수가 많아지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어느 정도 강도로 해야 되냐. 그래서 저강도 운동은 어떻게 보통 표현을 하냐면, 내가 달리기를 해요. 달리기를 하는데 통화를 하고 있어. 그러면 전화를 받는 상대방이 야, 너 뭐 하는데 이렇게 헉헉거리냐? 정도가 유산소예요. 근데 대화는 가능해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막 인터벌 때 이게 아니고 그래, 내가 지금 운동 중이야. 지금 조깅 나왔어. 이어폰 꽂고 통화는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가 사실 되게 좋은 유산소 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3, 40분. 왜냐면 그 정도 해서 사실 1시간을 뛰어도 다음날 별 무리 없습니다. 그쵸. 운동 선수라. 절대 없죠. 그 정도를 주 3회에서 4회 정도 띄워주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이 얘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했단 말이야. 지도자분들한테. 그러면 꼭 또 인터벌을 그쵸. 또 폴테폴 뛰더라고. 허용이 안 되죠. 허용이. 조금 내려놓을 필요도 없지 않아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선수 경험이 있으니까 선수 경험이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결국 지도자들의 만족이 좀 커요. 네, 이거는 진짜 저는 이걸 진짜 몸으로 경험을 했으니까 그럼 봤을 때 좀 쉬운 운동들 하면 이게 운동이야? 이거 너네 안 힘들어 보이는데? 빡센 거 해! 이러면서 시켜요. 그럼 이제 저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야 거기서 만족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지도자 쌤들도 불안한 거야. 어쩔 수 없지. 성적은 내야 되는데 뭔가 운동 좀 열심히 안 시킨 것 같고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좀 쉽지 않은 판단을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 하여튼 뭐 나쁜 마음에 그런 건 아닐 거니까. 근데 이게 그것도 있어요. 전문 분야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를 지도하시는 분들은 야구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너무 잘 알겠지.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이런 에너지 대사, 신체적인 부분, 피지컬 트레이닝 이런 부분들은 사실 또 트레이너의 전문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래서 학생 스포츠가 힘든 거야. 그쵸. 그걸 다 하시잖아,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악의를 갖고 하는 게 절대 아닐 거야. 근데 모르시는 거야. 근데 모르는 걸 공부하기는 또 쉽지 않거든. 쌤이랑 저랑도 트레이너 생활을 하지만 이거 공부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쵸, 힘들잖아. 어려워요. 자료도 맞아. 많이 없고 네.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렵단 말이야. 결국에는 뭐냐면 그걸 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지도자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오늘 훈련 이런 거 했고 이런 훈련은 여기서 이렇게 좋으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채워드릴게요. 이런 대화를 하면서 좀 트레이닝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교류하는 시간도 좀 많이 갖고 뭐 지금 얘기할까 말까 약간 여기 걸려 있는데 제가 가끔 지도자분들한테 강의를 하러 나간단 말이야. 되게 생각보다 많은 지도자분들을 만나는데 쉽지 않습니다. 잘 듣지 않으세요. 근데 그분들은 나름의 판단을 하는 거야. 저건 내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좀 아쉽다. 그쵸, 많이 아쉽죠.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 한국은 엘리트 스포츠다 보니까 그렇지. 이 친구들은 보면 사실 공부 진짜 다 뒷전이거든요. 그럼 결국 이 친구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진다는 게 정말 거기까지만 해? 그래서 그래도 그런 거를 좀 느끼시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민 쌤이 진짜 선수 생활하면서 그 남았던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근데 이게 진짜 맹목적으로 그냥 그분들을 비난하고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더 한국의 이런 스포츠가 발전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요즘 야구만 봐도 알겠지만 2009년까지는 한국이 계속 성적을 냈어요. 근데 어느샌가 국제대회 나가면 성적을 못 내더라고요. 네. 뭐 한국만의 문제일까? 너무 일본이나 미국이 너무 많이 발달한 건 아닐까? 근데 그렇다고 진짜 한국이 물론 진짜 선수 풀 작은 거 인정하고 진짜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래도 그때랑 지금이랑 많은 발전이 있었냐라고 하면 저는 별 차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뭐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결국에는 유소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쵸, 맞아요. 일본은 지난 10년간 정말 찬란할 정도로 유소년 스포츠가 많이 발달하고 투자했단 말이야. 나는 그게 지금 전적으로 축구와 야구에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육상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우리가 당장 그걸 비판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걸 비난하지는 않아야겠지만 그쵸.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건 지도자분들이든 선수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사실 이런 영상들을 찍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운동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많이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틀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우리가 사실 막 엄청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냥 동네에서 조그맣게 선수 트레이닝 센터 하면서 정말 선수들 그냥 애정하면서 같이 선수들이랑 땀 흘리고 이게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틀린 게 있다면 틀렸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댓글 봐서 아닌데 우리가 맞는데 하면 우리가 맞다고 얘기할 거고 이러한 소통들을 하는 자리들이 좀 필요해서 원해서 이런 영상들을 찍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좀 해서 많이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결론 내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야구 선수면 진짜 폭발적인 운동을 진짜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 하루하루 저희 세션이라고 하죠. 그 세션마다 훈련마다 내 동작 하나마다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 그 양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번 한 번의 퀄리티를 올리는 훈련을 하면 내 그 야구의 실력은 그냥 진짜 엄청 레벨업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거를 저는 몸으로 또 많이 경험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사회인야구 하면서 공을 던질 때나 수비를 할 때나 주루를 할 때나 타격을 할 때 전 진짜 몸으로 계속 겪고 있어요. 쌤 현역 때보다 잘한다.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진짜로 현역 때보다 지금 현역 때보다 더 잘합니다. 저 공 던질 때 이번에 카이스트 동아리랑 공 던질 때 놀랬거든요. 내가 공을 이렇게 던질 수 있었나? 이거 좀만 하면 40 던질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도전? 진짜
진짜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맹목적으로 비난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이 있다. 그리고 제가 경험을 했을 때 이게 좀 더 확률이 높다. 오케이.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방식이 더 좋은 효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선수들이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해야지. 네, 진짜 야구 선수라는 건 저는 요즘 최근에 선수들 오면 그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너네 엘리트 선수 하고 싶으면 대충 해서 안 된다. 그냥 대충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선수는 공부는 반만 해도 괜찮지만 선수는 반해서 안 된다. 여기서 1등 해야 너가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잘하는 것만 염두하지 말고 공부를 해라. 계속 연구하고. 그래서 저는 진짜 연구를 좀 하는 그런 선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랬을 때 얻는 게 정말 많을 거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눴던 얘기를 좀 한번 듣고 그냥 저희가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한번 들어보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뭐 나도 마지막 얘기를 하자면 아까 얘기했지만 야구 선수는 야구를 하면 됩니다. 맞아요. 러닝 말고요. 런닝은 사실 저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야구는 야구 체력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죠. 야구는 야구를 해서 야구 체력을 늘려야 됩니다. 근데 웨이트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웨이트는 해야 파워 훈련, 웨이트는 해야 됩니다. 맞아요. 엄청 궁금하죠? 다음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엄청 지금 러닝 타임이 길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네. 네. 네, 이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에 야구 선수 웨이트 트레이닝, 파워 트레이닝, 요 트레이닝 파트로 한 번 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고 끝내겠습니다. 네. 함께 트레이닝 센터 홍 대표 고지민 팀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저번에 보니까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던데 곤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